카르텔 전쟁이 공식적으로 폭발했고 멕시코의 거리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알멘초는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나라에서 가장 잔혹한 범죄 제국을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무적의 시대는 이제 폭력적으로 끝났습니다. 어제 멕시코 특수부대는 할리스코에서 CNG, 즉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과 그 수장인 알멘초를 겨냥한 대규모 작전을 펼쳤습니다.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급습 도중 군대가 공격을 받았고 이에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여러 카르텔 조직원이 사망했습니다. 알멘초는 중상을 입고 멕시코시티의 병원으로 헬리콥터로 이송됐지만 이동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와 함께 2명이 더 사망했고 2명의 카르텔 조직원은 체포됐습니다. 로켓, 장갑차, 군용 장비와 같은 중화기가 압수됐습니다. 작전 중에 멕시코 군인 3명도 부상을 입었지만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 측에서는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번 작전 중 촬영된 멕시코 군인 영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세요. 이 망할 총알이 여기에 딱 박혔어, 개자식. 거의 나를 죽일 뻔했어. 봤지? 그래, 놈들 때문에 진짜 지긋지긋해. 떨어뜨렸어? 그래, 그냥 내가 던졌어. 말도 안 돼. 미국이 이 작전에 큰 역할을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멕시코 작전이었어요. 잠시 후에 미국이 정확히 무엇을 제공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알멘초는 단순한 카르텔 두목이 아니었어요. 그는 세계에서 최우선 수배 대상인 마약 밀매상이었습니다. 미국은 그의 머리에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고 멕시코는 추가로 2,000만 달러를 더했습니다. 합치면 3,500만 달러로 어떤 테러리스트나 전범, 그 누구보다도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코카인을 공급하는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지금 마이애미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말이 반은 농담이지만 반은 진심입니다. 이제부터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알멘초는 10대 시절의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미국에 머물렀지만 90년대 초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체포되어 멕시코로 추방당했습니다. 놀랍게도 돌아온 후에 그는 실제로 잠시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네, 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악명 높은 시날로아 카르텔과 같은 카르텔에 빠르게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 그 카르텔의 두목이 사망하자 알멘초는 자신의 조직인 CJNG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대략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로 번역됩니다. 이 조직은 말 그대로 새로운 세대였고 멕시코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잔혹한 카르텔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이 카르텔의 사업은 단순히 마약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 중 일부는 타임쉐어 사기와 연료 절도였습니다. 타임쉐어 사기만 해도 주로 미국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수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단언컨대 이 카르텔은 사실상 범죄 제국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 덕분에 이들은 현대 군대를 방불케 하는 장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영상을 보세요. 카르텔 조직원들이 군인처럼 완전히 무장하고 장갑 차량, 로켓, 군사용 무기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전에 어떤 카르텔보다도 더 잔혹했던 이유입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정부를 협박해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살인 난동을 벌이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몇 달 전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멕시코 카르텔에 대해 한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게 될 운명은 아니었고 우리는 그녀와 매우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좋은 분입니다. 하지만 카르텔이 멕시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멕시코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르텔이 멕시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척하며 네, 그녀가 지배하고 있죠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녀는 카르텔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카르텔이 멕시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카르텔을 제거해 드릴까요? 아니요, 대통령님. 아니요, 제발요. 우리는 뭔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기 때문입니다. 실제 숫자는 30만 명이지만 저는 그냥 1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10만 명도 많은 사람이지만 실제 숫자는 30만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마약 때문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부 국경, 주로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옵니다. 참고로 캐나다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혹시 모르셨다면요. 하지만 그들은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오고 있고 멕시코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알멘초의 힘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알멘초와 카르텔 사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경찰관 사이의 통화 녹음입니다. 이걸 들어보시면 누가 실제로 할리스코를 지배했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 통화는 카르텔 두목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직설적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테러리스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이 통화 때문에 저희 영상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시간 내서 아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알고리즘에 맞서 싸우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그 통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델타원? 여보세요, 누구세요? 잘 들어, 이 자식아. 맨초다, 멍청아. 뭐야? 우리 건드리지 말라고 전해. 맨초다, 멍청아. 뒤로 물러서. 안 그러면 너와 내 팀 전부 박살낼 거야. 30명 위치와 신원 파악했다. 진정 안 하면 내 개새끼들까지 다 죽여버릴 거야. 알겠어? 너 진정 좀 해, 임마.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알겠습니다. 경찰 부대에 물러나라고 전하겠습니다. 안 돼, 전화 끊지 마. 이 개자식아. 내 위치 다 알아, 멍청아. 아닙니다, 형님. 전화 끊지 않을게요. 그냥 그들에게 알리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신 좀 차려, 멍청아. 너희 우리랑 같이 일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우린 널 안 건드리기로 했는데 넌 우릴 건드리려 해? 아닙니다, 형님. 제가 애들한테 물러나라고 하겠습니다. 이봐, 그 자식들한테 물러나라고 해. 니들도 내 돈 잘만 받으면서 이 돼지들아. 넌 그러지 못하지. 그래, 선생님, 정신 차려. 안 그러면 네가 첫 본보기가 될 거야. 아니요, 선생님. 아니요, 선생님.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조심해. 난 언제든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너도 이미 무슨 일인지 알잖아. 넌 몰라. 아닙니다, 선생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아니면 꺼져버려.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너희들이 지시를 못 알아쳐먹어서 아주 지긋지긋해. 선생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선생님 편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놀란 거야. 네가 돌봐야 할 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다는 거 이해해. 하지만 정신 좀 똑바로 차려. 넌 안 돼, 진짜. 넌 진정하지 못해, 진짜. 아니요, 압니다, 선생님. 전화기 절대 끄지 마. 곧 다시 전화해서 진정했는지 확인할 거야. 알겠어? 아니요, 지금 바로 전화할 거예요. 그건 너희 모두에게 해당돼. 친구야, 모두에게 진정하라고 전해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로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이 번호로 다시 전화하지 마. 내가 가능할 때 다시 전화할게. 알겠습니다. 휴대폰 끄지 마. 무례하다고 생각할 거야. 아니에요. 다른 기기로 그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 내 바람은 너희가 우릴 내버려 두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거친 언어를 써서 사과드립니다. 여기 우리 팀이 있습니다.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좋아. 그들에게 후퇴하라고 전해. 내 명령이라고. 아주 중요한 명령이라고 전해. 아주 중요한 명령이야. 그리고 그를 We're done then. 이제 확실해졌네요. 할리스코에서는 권력이 정부나 경찰에게 있지 않았어요. 알멘초에게 있었죠. 수년간 멕시코는 그를 체포하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올해 뭔가가 달라졌어요. 미국 정부의 압력이 극적으로 증가했죠. 몇 달 전에는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실제로 멕시코를 방문해서 멕시코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리고 불과 10일 전에는 미 특수부대가 멕시코에 상륙해서 멕시코 해병대 보병을 훈련시켰어요. 그 시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전을 위한 정보는 바로 지난달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합동 태스크포스에서 나왔거든요. 여러 미국 기관들이 하나의 목표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국경 양쪽의 카르텔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다행히도 지난달 태스크포스의 리더가 실제로 로이터와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는 우리에게 많은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에 따르면 카르텔은 알케다나 ISIS와는 다르게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동기도 다르고 구조도 다릅니다. 카르텔 계층 구조의 최상단에는 아마도 몇백 명 정도의 핵심 멤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지원하는 약 25만 명의 독립계약자들이 국경을 넘어 마약을 이동시키는데 카르텔을 돕고 있습니다. 그 공급망을 방해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는 전체 네트워크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리더에 따르면 이 태스크포스에 제공된 감시 능력은 사실상 인용하자면 거의 무제한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물론 작전이 공개된 후 미국 당국자들은 공식적으로 이것이 멕시코 군사작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태스크포스는 멕시코가 알멘초를 찾고 체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은 상세한 타겟팅 패키지, 즉 정보 파일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알멘초에게 불행하게도 체포작전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를 찾아냈지만 멕시코인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이미 만족스러운 작전이었죠. 하지만 이 일에는 더 만족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작전을 직접 목격하거나 감독했던 남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약 6년 전인 2020년에 알멘초는 오마르 가르시아 하르푸스라는 남자를 암살하려고 간도했습니다. 당시 하르푸스는 멕시코 시민 보안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카르텔을 공영에 빠뜨렸고 알멘초는 하르푸스를 제거하려 청부 살인범을 보냈습니다. 하르푸스는 3번 총에 맞아 3발의 총알이 몸에 박혔습니다. 다행히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살아 걸어 나왔습니다. 알멘초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믿었고 정부 관리에게 두려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알멘초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마르 가르시아 하르푸스는 현재 멕시코의 보안 장관이며 바로 알멘초를 죽인 그 부대를 지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남자는 6년 후에 복수를 했습니다. 그보다 더 통쾌한 일이 또 있을까요? 이제 알멘초 체포 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더 험악해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푸에르토 바야르타에서 카르텔이 처음으로 반응하는 순간입니다. 이 시점에서 카르텔은 아마 알멘초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죽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가 체포됐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카르텔은 지난 몇 년처럼 모든 것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민간인, 기반시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격했습니다. 목표는 특수부대가 체포된 리더를 데리고 나가기 전에 그들을 봉쇄하고 정부를 협박해서 그를 돌려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알멘초는 체포된 직후에 곧바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에게 불행하게도 그 일은 오히려 폭력을 더 심화시켰습니다. 카르텔 조직원들은 주유소를 불태우고 국제공항을 불태웠으며 코스트코 매장에도 불을 질렀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폭력은 할리스코에만 국한되지 않고 멕시코의 여러 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카르텔은 어디서나 활동하고 있었고 이제 그들의 조직원들이 각지에서 두목의 죽음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한가운데에는 무고한 민간인들과 수천 명의 관광객, 그중 많은 미국인과 캐나다인이 있었습니다. 국제항공사들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일부는 상황을 알고 비행 중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는 미국인들에게 현 위치에 머물라고 권고했습니다. 멕시코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인 푸에르토 바야르타는 사실상 지금 봉쇄된 상태입니다. 카르텔은 단체 채팅을 통해 엘멘초를 죽인 사람들이 카르텔에 자수하지 않으면 민간인들에게 폭력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카르텔의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의 시기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캐나다의 한 탐사 기자가 실제로 이 도시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댄 딕스입니다. 그는 현장 상황을 기록 중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댄 딕스입니다. 멕시코 푸에르토 바야르타에서 Press for Truth 생중계 중입니다. 방금 군대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찰이나 군대가 있는 곳 근처에는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 전체가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저 뒤와 여기 모두 불타고 연기 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정말로 극도로 긴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마약 카르텔의 최고 보스 중 한 명인 엘멘초가 사망했습니다. 이 남자에겐 $1,500만 현상금이 있었고 이제 그는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이 모든 상황을 촉발시켰습니다. 지금 그곳은 완전히 전쟁터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카르텔이 거리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차량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버스 한 대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카르텔 조직원들은 정말 군인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은 장난이 아닙니다. 코스트코에 불이 났습니다. 병원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루가 끝날 무렵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멕시코 군대가 대규모로 동원되어 공항과 대부분의 주요 도시를 다시 장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카르텔은 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멘초의 부하들은 제국의 통제권, 마약 운송로, 타임쉐어 사기, 연료 절도 등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울 것입니다. 폭력은 도시에서 마을로 옮겨가고 눈에 덜 띄게 되겠지만 여전히 잔혹함은 줄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멕시코에게는 지금이 최악의 시기입니다. 몇 달 후에 피파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멕시코는 세계 개최국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것입니다. 그때쯤 폭력 사태는 진정되겠지만 불타는 도시와 포위된 테러리스트들의 모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